내 허리에는 지금 손가락 2마디만한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무거운 짐을 드는 건커녕 재채기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었죠. 하지만 그 경고가 무색하게도 지금 제 눈앞에는 초록색 괴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바로 배추입니다. 그것도 무려 300포기.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시간을 딱 일주일 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박 여사의 호출은 여느 때처럼 고상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조였습니다. 아가, 차 맛이 어떠니? 이번에 백화점 갔다가 작별히 공수해 온 거야. 향이 참 좋지? 네, 어머니, 향이 참 깊고 좋네요. 근데 어머니,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부르셔서요. 제가 사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어머, 너는 심이가 모처럼 우아하게 차 한 잔 마시자는데 병원 핑계부터 대니? 그래, 네 그 허리 시술인가 뭔가 했다고 유세 떨고 싶은 건 알겠다만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유세런이요, 어머니. 저 지난주에 퇴원했어요. 아직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복대 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누가 보면 불치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다.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엄살은.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네? 김장이요? 어머니, 올해는 그냥 사 먹기로 하셨잖아요. 저 몸 상태 이런 거 아시면서 설마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누가 너더러 다 하래? 넌 그냥 와서 거들기만 해. 이번에 내가 노인정 회장 선거 나가는 거 너도 알지?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 좀 쓰려고 배추 좀 넉넉히 주문했다. 그냥 우리 식구 먹을 거 조금이랑 경로당에 돌릴 거 조금 해서 딱 300포기만 할 거야. 300포기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허리에 철심 박았다고요. 300포기가 어떻게 조금이에요? 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어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질러? 내가 너 혼자 시킨다고 했니? 일해줄 아줌마들 불렀으니까 넌 와서 감독이나 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라는 거야.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가 동네 유지 체면 좀 세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구어? 너네가 해준 아파트 보태준 돈 당장 회수해버릴까? 어머니, 지금 돈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라니? 팩트지?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와. 늦으면 네 남편 최서방 밥줄 끊길 각오하고. 차 식는다. 마저 마시고 가라. 첫 잔을 내려놓는 시어머니의 손끝은 우아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뼈와 살을 분리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 최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인간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나 지금 바빠. 엄마 만났다며. 뭐래? 당신 엄마 진짜 미치셨어. 나 허리 시술한 거 뻔히 알면서 이번 주말에 김장 300포기 하신대. 당신이 좀 막아줘. 나 진짜 죽어. 에이, 300포기? 엄마가 손이 좀 크시긴 하지. 근데 여보, 엄마가 이번에 노인정 회장 꼭 되고 싶어 하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외로워서 며느리 허리를 작살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허리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취하라고 했어. 당신 눈엔 내 허리보다 당신 엄마 체면이 더 중요해? 아, 진짜. 누가 당신더러 배추나를 해. 엄마가 사람 불렀다며. 당신은 그냥 옆에서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말동무나 해드리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서 못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좀 해봐. 끊는다.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저는 핸들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를 보호해줄 방패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창을 더 날카롭게 가는 숫돌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사람 불렀다고 했으니까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 오자. 만약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게 하면 그땐 진짜 뒤집어 엎고 나오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전의 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시댁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붉은 고무다라와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 300포기. 그 압도적인 비주얼보다 더 절망적인 건 마당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 아가 왔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아주머니들은요? 왜 아무도 없어요? 아유, 말도 마라. 글쎄 어젯밤에 다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못 온다지 뭐니.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돈을 준다는데도 싫다네. 그럼 어떡해요? 사람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저 그냥 갈래요.
가긴 어딜 가. 재료를 다 사놨는데 버리니? 천벌받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오순도순 하면 되지. 나도 젊었을 땐 혼자 500포기도 했어.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 어머니, 저 환자예요. 정신력으로 뼈가 붙어요? 저 못해요. 사람을 부르시든가 아니면 저 지금 당장 남편 불러서 집으로 갈 거예요.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나 죽네. 갑자기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며 마루로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제가 간다고 하자마자 혈압 올리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저 뻔한 레파토리 지긋지긋했습니다. 아가, 내가 갑자기 빈혈이 도져서 눈앞이 핑 돈다. 이러다 뇌출혈이라도 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나 좀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겠다. 양념은 내가 새벽에 다 버무려 놨으니까 너는 배추에 속만 넣으면 돼. 쉬엄쉬엄 해라. 어머니, 지금 꾀병 부리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시끄럽다. 머리 울려. 아유, 내 팔자야. 며느리 눈치 보라고 내 집에서 아프단 말도 못하고. 나 방에 들어갈 테니까 부르지 마라. 문 닫고 잘 거다. 쾅! 안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과 산더미 같은 배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오순도순? 둘이서? 아니요, 이건 저 혼자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허리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찌릿! 철심이 박힌 척추 4번과 5번째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300포기? 까짓 거 내가 다 해놓고 이 집구석이랑 끝장을 보리라. 그때는 오기로 덤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더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속을 채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배추잎을 쥐어뜯었습니다. 배추 2포기에 속을 채울 때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 진통제를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쓴 약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에선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4시간쯤 흘렀을까요? 마당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어머, 언니 벌써 와서 하고 있었네? 우와, 배추 진짜 많다. 이거 언제 다 해? 시누이 최미영이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갓 네일아트를 받은 듯 반짝이는 손톱을 뽐내들어 하더군요. 김장을 도우러 온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추 겉잎을 쥔 채로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 왔으면 옷 갈아입고 와서 앉아. 사람 없어서 나 혼자 4시간째 이러고 있어. 어머, 언니, 나 오늘 네일 받아서 손에 물 묻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허리도 좀 안 좋고. 엄마는? 엄마는 어디 있어?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방에 들어가셨어. 너도 허리 아프니? 나는 허리에 구멍 뚫은 사람이야. 잔말 말고 와서 앉아. 아니면 배추 나르던가. 언니 왜 이렇게 예민해? 갱년기야? 아우 무서워라. 난 엄마 얼굴만 보고 갈 거야. 아 맞다. 언니 나 갈 때 김치 한 10통만 싸줘. 내 친구들이 우리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는다고 난리잖아. 뭐? 10통? 야 최미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소리를 질러 그래? 시댁 와서 일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엄마! 언니가 나한테 소리 질러! 그때였습니다. 아파서 죽었다던 박 여사가 방문을 박차고 나온 건요. 아이고 내 새끼 미영아 왜 그래? 올케가 너 떼졌니? 엄마! 언니가 눈을 이렇게 뜨고 나한테 소리 지르잖아. 내가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는데 나보고 배추를 나르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방금 전까지 방에서 죽어가던 시어머니가 축지법이라도 쓴 듯 마루로 튀어나왔습니다. 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신음할 때는 들은 쪽도 안 하시더니 딸내미 징징거리는 소리에는 맨발로 뛰어나오시더긴요. 그 이중적인 태도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얘,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심보가 고약하니? 시누이가 오랜만에 친정 왔는데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이 일을 시켜? 제 손이 어떤 손인데 배추를 만지게 해? 너랑 쟤랑 같니? 어머니, 저도 허리 환자예요. 아가씨는 네일아트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저는 철심받고 배추 300포기랑 씨름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 야, 시집 왔으면 시집 법을 따르는 게 상식이야. 그리고 미영이는 출가외인 아니니? 손님한테 일을 시키는 무식한 집안이 어딨어? 니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맞아! 언니네 집은 손님 오면 일 시키나 봐. 우린 절대 안 그러는데. 엄마, 나 배고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수육했어? 오냐, 오냐. 내 새끼 배고프지? 엄마가 우리 깔 주려고 아침부터 푹 삶아놨지. 얼른 들어와. 갓 담근 겉절이에 싸서 먹자. 아가,
너는 얼른 미영 가져갈 김치 10통부터 챙겨라. 그거 다 싸놓기 전에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어요. 일이 안 끝났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너는 책임감도 없다. 얼른 싸. 미영이 기다리잖아. 쾅. 또다시 거실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삼키며 김치통을 채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딸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손발이 후들거렸지만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마치 저를 김치 담그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최미영은 양손 가득 김치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렁크가 미어터지도록 김치를 씻더니 차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껌 씹듯이 말하더군요. 언니 고생해. 아 맞다. 이거 너무 짜게 된 거 아냐? 우리 시댁은 싱겁게 먹는데 다음엔 좀 신경 써줘. 갈게. 붕.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추잎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저 차가 가다가 타이어라도 펑크나게, 저 김치를 먹고 배탈이라도 나길 단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저는 홀로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이제 마비가 되어 다리 감각까지 없애버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 최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 나 지금 골프 치고 뒷부리 중인데 좀 늦을 것 같아. 당신 먼저 자. 야, 이 나쁜 놈아. 너 지금 골프가 쳐지니? 나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당장 와서 나 좀 데려가. 나 허리 끊어졌어.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들 다 듣게.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다며. 엄살 좀 그만 부려. 그리고 엄마가 아까 전화 왔는데 당신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인상만 쓰고 있다더라. 며느리 도리가 그게 뭐야. 당신 때문에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 진짜. 뚝!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 그리고 사무치는 배신감.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친정 오빠였습니다. 지수야, 너 어디야?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뭐? 엄마가? 왜? 다칠 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급성 디스크 파열 같대.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신다. 너 올 수 있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던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니. 저는 당장 가야 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아이고, 밤중에 웬 횡패냐. 잠 좀 자자, 잠 좀. 왜 이렇게 소란이야? 어머니, 저 지금 가봐야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지금 수술할지도 모른다고 오빠가 빨리 오래요. 저 지금 갑니다. 뭐? 사돈이? 거참 노인네가 몸 관리 좀 잘하지. 하필 김장날 쓰러지고 그러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사람이 쓰러졌다잖아요. 비키세요. 어허, 어딜 감히 어른 앞에서 눈을 부라려? 못 간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간다고 했다. 지금 마당에 저 배추들 안 보이니? 양념 버무려 놓은 거 오늘 밤에 안 해놓으면 물 생겨서 다 망쳐. 저거 300포기 다 끝내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네 친정엄마가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 거 아니면 하던 일은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사람된 도리지. 책임감 없이 어딜 도망가려고 해. 도망이란요.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다니까요. 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제 허리는 작사를 내놓고 이제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키게 하실 작정이에요? 임종은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 가고 싶으면 다 끝내고 가. 네가 손이 빠르면 새벽에는 끝날 거 아니냐. 네가 게을러 터져서 아직도 못 끝낸 걸 누구 탓을 해. 그리고 너 지금 그냥 가면 내 아들 밥줄 끊기는 줄 알아라. 내가 내일 당장 최서방 거래처 사장들한테 전화 싹 돌려서 계약 다 끊어버릴 테니까. 너 때문에 네 남편 신용불량자 되고 싶으면 어디 한번 가봐.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을 담보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비열하고 추악한 입꼬리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못 갔습니다. 차가운 마당에 홀로 앉아 눈물 콧물을 양념 속에 쏟아내며 밤새 배추를 비벼야 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포기가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택시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인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온 건가?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댄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는 저보다 더 두꺼운 복대를 차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 치수야, 내 새끼, 너 여기서 이러고 있니? 엄마가?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응급실에 있다며? 수술해야 된다며? 네 시어머니가 전화했더라. 네가 김장을 너무 못해서 시어머니가 알아누웠다고. 사돈이라도 와서 거들어 달라고. 내가 안 오면 널 쫓아낸다고 하는데 애미가 되어서 어떻게 안 오니? 뭐?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어머, 사돈 오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워낙 군뱅이라 제가 염치불구하고 도움 좀 청했습니다. 오신 김에 고무장갑 끼시고 저기 앉으세요. 배추가 아직 산더미네. 방문을 열고 나온 박 교사는 마치 일일 알바생을 대하듯 제 아픈 친정엄마에게 고무장갑을 휙 던졌습니다. 툭! 고무장갑이 엄마의 발치에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툭. 분홍색 고무장갑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제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하는 우리 엄마. 그 귀한 엄마 발밑에 시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걸레를 던지듯 고무장갑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굽혀지지도 않는 허리를 숙여 그 장갑을 주우려 하셨습니다. 뭐 하세요, 사돈? 얼른 안 줍고. 내 며느리가 교육이 덜 돼서 어른이 시키는 걸 안 하겠다고 버티니 가정교육 시킨 사돈이라도 와서 책임을 지셔야죠. 안 그래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굴레였을까요? 저는 엄마가 주부려던 고무장갑을 낚아채서 바닥에 다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소금에 절인 배추 포기를 들어 시어머니의 발치에 있는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폭! 소금물이 사방으로 튀며 시어머니의 비싼 비단 바지를 적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아픈 사돈을 불러내. 당신 아들 밥줄 끊는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엄마 목숨까지 끊어놓으려고 작정했어? 뭐? 당신? 야, 너 눈 안 깔아? 어디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사돈, 이것 좀 보세요.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심이아한테 행패를 부려요. 엄마한테 말 걸지 마.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부르지 말라고. 엄마, 놔둬. 줍지 마. 가. 당장 가. 내가 텍스 불러줄 테니까 당장 집에 가. 엄마는 울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참으라고. 너 여기서 대들면 쫓겨난다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냥 하자고 사정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비참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끼더군요. 그래, 가라, 가.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네가 지금 네 애미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최서방이랑은 그친 줄 알아라. 내가 빈말하는 늙은이로 보이니?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 불러서 이혼 소송 갈 거고 최서방 거래처 다 끊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다. 네 남편 신용불량자 돼서 평생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꼴 보고 싶으면 나가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시어머니의 협박은 치졸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자금 대부분이 시어머니의 인맥과 보증에서 나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 정말로 남편은 파멸할 것이고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아니 제 몫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거칠게 몰아쉬던 숲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를 이 지옥에 계속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가. 나 안 쫓겨나. 그리고 이혼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는 가. 오빠한테 전화했으니까 택시 타고 바로 응급실로 가. 나 여기 남아서 할 거야. 저는 억지로 엄마를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엄마의 우는 얼굴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피눈물은 내가 흘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흘리게 해주겠다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온 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까지 다 해놔라. 난 피곤해서 먼저 잔다. 네, 주무세요. 아주 깊이, 영원히 깨지 않을 것처럼 주무세요. 저는 배추 하나하나에 저주를 담아 양념을 쳐발랐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심만이 저를 움직이는 연료였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300포기의 김장이 끝났습니다. 마당은 전쟁터 같았고 제 몰골은 귀신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 최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고 있어? 와, 냄새 죽인다. 다 했어? 역시 우리 마누라 손이 빨라. 엄마는 주무셔? 남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김치통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 왔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당신 손이 왜 이래? 피나잖아. 고무장갑 안에서 터진 물집과 배추잎에 베인 상처들로 제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이 확 깨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왜 이래? 엄마는? 엄마가 안 도와줬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당신 사업 망하게 하겠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해? 오늘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좀 쉬고 있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 장모님한테? 장모님 응급실 가셨다며? 응. 근데 어머니가 장모가 와서 일 안 하면 최서방 거래처 다 끊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협박하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링거 꽂은 채는 택시 타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배추 날랐어. 뭐? 장모님이 여기 오셨다고? 엄마가 불렀다고? 응. 어머니가 엄마한테 고무장갑 던지면서 그러시더라.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니 당신이 대신하라고.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줍지도 못하는데 발로 차면서 당신 망하게 한다고. 여보, 나 당신 망하는 거 못 봐. 당신 신용 불량자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꾹 참고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고 갔는데 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니야, 설마.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편찮으신 사동어른을 불러. 그리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한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엄마가 홧김에 한 소리겠지. 홧김? 여보, 당신 어머니 몰라? 오늘 변호사 부른다고 전화기까지 드셨어.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받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당신 누나들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서류 조작까지 하셨던 분이야. 당신이라고 안전할 것 같아? 어머니한테 당신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당신 체면 씌워주는 트로피일 뿐이야. 오늘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못 믿겠으면 내일 아침에 어머니한테 물어봐. 단 조심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따지는 순간 어머니는 진짜로 당신 사업자금 회수하실 거야. 여보,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은 듯이 기어야 해.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당신 나 사랑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당연히 미안하지. 아씨, 엄마 진짜 왜 그래? 노망 나셨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그의 얄팍한 효심은 돈과 자기 안위라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불쌍하게, 더 처절하게.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나 좀 업어서 방에 눕혀줘. 그리고 나 약속 하나만 해줘. 무슨 약속? 이번 김장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불러서 파티하신다고 했지? 그때 당신이 나 좀 도와줘. 돕다니? 뭘? 서빙이라도 하라고? 아니,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파티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래. 당신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 알지? 금고? 그건 왜? 우리 엄마 하와이 보내드려야겠어. 어머니가 부린 폐악질에 대한 위자료 당신이 받아내야지. 당신 아들이잖아. 그 정도 권리는 있잖아. 그렇지. 내가 아들인데. 근데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안 들키게 하면 되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당신 사업도 지키고 나도 살고 우리 엄마 함도 풀어드릴 수 있어. 할 수 있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피머든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표정. 네, 드디어 제 남편이 저의 가장 훌륭한 복수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에 엎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든 시어머니의 방문을 노려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기대하세요. 당신 아들이 당신 등에 어떻게 칼을 꽂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끔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허리에는 진통제 패치를 덕지덕지 붙이고 얼굴에는 창백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겁먹은 며느리의 연기를요. 아이고, 다 했냐? 역시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야. 어디 맛 좀 보자. 어머니, 이건 경로당에 가져갈 거고요. 이건 어머니가 드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어머니 입맛에 맞춰 젓갈 듬뿍 넣고 감칠맛 나게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 갓 담근 김치를 찢어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그 김치는 제가 새벽에 남편 몰래 빼돌려둔 진짜 국산 배추와 최고급 양념으로 만든 정상적인 김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잔치에서 쓰게 될 그리고 시누이가 가져갈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죠. 좀 짜긴 한데 먹을만 하네. 그래, 수고했다. 내일 잔치 때도 이렇게만 해라. 내일 동네 사람 다 오니까 네가 와서 수육 썰고 서빙 좀 해. 옷 좀 예쁘게 입고 오고 꾀지지하게 와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주 화려하게, 잊지 못하게 준비할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 어제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래야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그래, 알면 됐다. 남편 간수 잘하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 살아. 시어머니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김치는 김치 냉장고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창고 구석에 있는 썩기 전에 중국산 배추 박스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무대는 세팅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고대하던 김장 파티이자 노인정 회장 당선 기원 및 동네 유지 친목 도모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다시 넣어두고 시어머니가 딱 좋아할 만한 수수한 무채색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주인공은 시어머니여야 하니까요. 적어도 파티가 지옥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벌써 머리에 구루프를 말고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어떠니? 이 립스틱 색깔 너무 튀지 않니? 오늘 구의원 사모님도 오신다는데 기죽으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세요. 오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어머니시죠. 호호호, 역시 며느리밖에 없구나. 그래, 어제 담근 김치는 잘 익었니? 오늘 오시는 분들이 입맛들이 까다로우셔서 걱정이다. 특히 저 뒷집 김 여사가 김치맛 감별사라고 꼴값을 떨잖아.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줘야 하는데.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어제 어머니 말씀대로 재료 아끼지 않고 팍팍 넣었어요. 아마 드셔보시면 평생 잊지 못할 맛일 거예요. 아주 강렬해서 눈물이 쏙 빠질걸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쓴 돈이 얼만데. 근데 너 안색이 좀 좋아 보인다? 어제는 중리산이 하더니 역시 젊은 애라 회목이 빨라. 옴살이었다니까. 네, 어머니 덕분에요. 어머니, 근데 준호 씨가 좀 이따가 어머니 심부름 좀 할 거래요. 심부름? 무슨 심부름? 아, 제가 어제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금꽃 쪽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준호 씨한테 정리 좀 하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손님 치르느라 바쁘시니까 아들이 그 정도는 해야죠. 뭐? 금고? 야, 거길 왜 건드려? 엄마, 나 왔어. 아, 엄마 오늘 진짜 예쁘네. 20년은 젊어 보여. 그때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 최준호가 타이밍 좋게 등장했습니다. 얼굴은 잔뜩 긴장해서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칭찬에 넘어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따라 화나네. 그래, 엄마 도와주러 온 거야? 그럼 엄마가 내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아, 맞다, 엄마. 아까 지수한테 들었는데 엄마 방에 그 금고 뒤에 먼지가 많다며. 손님들 오기 전에 내가 싹 닦아놓을게. 엄만 나가서 손님 맞을 준비해. 응? 굳이 지금? 뭐 그래라. 오늘 구의원 사모님 오시면 내 방 구경도 시켜줘야 하니까 깨끗하면 좋지. 대신 딴 거 건드리지 말고 청소만 해. 알았지? 당연하지. 내가 뭘 건드려.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사모님.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제가 밤새 공들여 만든 파티용 김치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이었지만 그 속은 시어머니의 욕망만큼이나 시커먼 재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저는 남편을 시켜 24시간 식자재 마트에서 가장 싼, 아니 폐기 직전에 중국산 절임 배추 5박스를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에는 고춧가루 대신 캡사이신 원액 한 통을 다 쏟아부었죠. 거기에 멸치 액젓 대신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쿰쿰한 냄새가 나는 싸구려 카나리 액젓을 들이부었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약국에서 산 강력한 관장약 성분의 변비 비상약 가루를 솔솔 뿌렸습니다. 먹는 순간은 화끈하고 먹고 나면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게 만들 그야말로 폭탄 김치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동네 유지들과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뛰어나가 버선발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김 여사님도 오셨네. 저는 쟁반에 수육과 문제의 김치를 예쁘게 담아 거실로 날랐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손님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음식은 다 제가 재료 하나하나 검수해서 준비한 거예요. 특히 이 김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에 영양에서 공수한 태양초 고춧가루,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3년 묵은 멸치 액젓으로 맛을 냈답니다. 백화점 명품관 김치보다 훨씬 비싸고 귀한 거예요. 어서들 드셔보세요. 시어머니의 허세 가득한 멘트에 손님들은 군침을 삼키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세요. 어서 드세요. 그게 당신들의 품격을,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의 위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지켜봐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젓가락을 댄 건 뒷집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크게 찢어 수육에 돌돌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초 뒤. 쿨. 어머, 김 여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맛있어서 살에 들리셨나? 물 줘. 아, 매워. 이거 뭐야? 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음처럼 붉어지더니 급기야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김치를 입에 넣다가 비명을 지르며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입이야. 이거 캡사이신 아냐? 혀가 타들어가네. 이게 무슨 냄새야? 배추에서 썩은 내가 나잖아. 박 여사, 이게 고랭지 배추 맞아? 배야. 나 배가 갑자기 왜 이렇게 꼬이지? 화장실 어디야?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 대신 비명과 기침 소리,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들 이러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가, 너 김치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제가 무슨 짓을 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재료 아끼지 말고 팍팍 넣으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사오신 거 다 넣었어요. 거짓말 마. 내가 사온 건 최고급 재료들이야. 이런 맛이 날 리가 없어. 비켜봐. 내가 먹어볼 테니까.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족바로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야, 이지수. 너 일부러 그랬지?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이랬지? 어머니 섭섭하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아, 혹시 재료가 바뀐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싸게 산다고 인터넷에서 중국산 대량 구매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쓰지 말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돈 아끼는 게 장땡이라며 그냥 쓰라고 하셔면서. 뭐? 내가 언제? 난 백화점에서 샀어. 에이, 어머니,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부엌 베란다에 숨겨두었던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썩은 배추 박스와 캡사이신 빈통을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자 손님들은 코를 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박 여사, 우리한테 이런 쓰레기를 먹인 거야? 고랭지라며, 태양초라며, 사기꾼이네 사기꾼. 노인정 회장은 무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여자였네. 다신 우리 볼 생각 말아요. 가자! 손님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개중에는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체면이 300포기의 김치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국산 쓰자고 했잖아요. 왜 욕심을 부리셔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드세요? 너 이 앙큼한 년. 네가 받고 치겠지. 네가 그런 거지. 증거 있으세요? 전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준호 씨, 청소 다 했어?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최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한 손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 가방에 꽂혔습니다. 너 그 가방 뭐야? 그거 내 샤넬 가방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든 건 뭐야? 이거 엄마가 나 사업자금 하라고 준다고 했던 거잖아. 기억 안 나? 뭐? 내가 언제? 거기 내 패물하고 비상글 다 들어있는데 도둑이야! 아들놈이 도둑질을 해! 엄마, 왜 그래? 어제 지수한테 그랬다며. 나 망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망하기 싫어서 미리 좀 챙겼어. 이걸로 장모님 하와이 보내드리고 지수 허리 치료도 좀 해줘야겠어. 아, 그리고 엄마, 나 이제 엄마 아들 안 해.
지수 남편 할 거야. 남편은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덜덜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사는 완벽하게 쳤습니다. 제가 어젯밤 수십 번 연습시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폐류낭음들, 너희가 사람이냐? 경찰 불러! 경찰! 경찰이요? 부르세요. 경찰 오면 저도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허리 부러뜨리고 사돈 협박해서 강제 노동시켰다고요. 그리고 이 중국산 김치로 동네 사람 식중독 걸리게 한 것도 다 말할게요. 아동 학대만 학대인 줄 아세요? 며느리 학대도 뉴스감이에요, 어머니.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헐떡거렸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발등을 찍은 초라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절규가 마치 승전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명, 얄미운 그 사람이 남았으니까요. 차례에 올라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누이 최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김치 잘 먹고 있어? 아참,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건데.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주 짧고 명료했습니다. 아가씨, 어제 가져간 김치 말이야. 내가 실수로 변비약 가루를 쏟았는데 그거 섞인 통이 뭔지 모르겠네. 혹시 벌써 먹었어? 문자를 보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얄미운 시누이. 저는 여유롭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지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변비 얘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 아가씨, 왜 다짜고짜 반말이야? 놀랐잖아. 아니,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 변비가 심해서 약을 먹으려다가 그게 김치 양념통에 툭 하고 떨어졌지 뭐야? 근데 아가씨가 하도 보채서 급하게 담느라 어느 통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했네.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나 지금 어떡하라고. 나 그 김치 우리 시댁에 갖다 드렸단 말이야. 어머님이랑 형님들이랑 다 모여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방금 그거 썰어서 식탁에 올렸다고. 저런, 벌써 드셨어? 어떡하니? 그거 효과가 아주 직방인데. 관장약 수준이라 먹으면 30분 안에 신호가 올 텐데. 안 돼! 어머님, 드시지 마세요. 뱉으세요. 야, 이지수, 너 가만 안 둬.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깔끔 떠는 분인데 만약 여기서 설사라도 하시면 나 쫓겨난다고. 너 우리 시댁 망하게 할 작정이야? 내 알바니? 너도 우리 친정엄마 무시하고 김치통만 챙겨갔잖아. 네 시어머니 배탈 나는 건 걱정되고 우리 엄마 허리 부러지는 건 상관없다 이거지? 그게 같아? 우리 시댁은 어려운 분들이고 사돈 어른은 어머님 왜 그러세요? 배 아프세요? 여보 119 불러. 어머님 쓰러지신다.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괄약근이 풀리는 듯한 적나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최미영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최미영 3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사실 변비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캡사이신과 젓갈 냄새 때문에 배가 좀 아플 수는 있어도 관장약 수준은 아니었죠. 하지만 공포심이 더해지면 멀쩡한 배도 아픈 법입니다. 아마 최미영은 시댁 식구들이 배를 움켜쥐는 모습만 봐도 지레 겁을 먹고 자폭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는 어느새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편 최준호는 힐끔힐끔 제 눈치를 보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근데 진짜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 나 수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어머님 성격에 절대 경찰 못 불러. 본인 체면 깎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고소장 날리면 동네에 소문 다 나잖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리고 그 가방에 든 폐물들 다 탈세해서 모은 비자금이잖아. 경찰 오면 본인이 더 곤란해질걸? 아, 맞다. 역시 당신은 천재야. 그럼 우리 진짜 하와이 가는 거야? 그래. 가서 엄마 수술 받느라 고생한 거 다 보상해드리고 푹 쉬다 올 거야. 당신은 가서 엄마 휠체어 밀고 짐 들어. 알았지? 만약 거기서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그땐 당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충성. 장모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하와이 가서 아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남편은 비굴하게 웃으며 백미러로 엄마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돈줄을 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허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한편 그 시각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박 여사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중국산 배추 쪼가리, 그리고 캡사이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의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으며 정신이 없었겠죠. 여보세요? 아, 김 여사님. 아니에요. 오해라니까요. 제가 며느리한테 속아서. 네? 사기꾼이요? 고소요? 아이고, 여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뚝. 여보세요? 구의원 사모님.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노인정 회장 박탈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박 여사는 전화기를 붙들고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욕설과 손절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맹매던 명예와 감투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건 당장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을 현금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들고 튄 그 가방 안에 그녀의 모든 현금 유동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만덕한 것들, 돌아오기만 해봐.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을 때다. 으엉! 넓은 거실에 그녀의 통곡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고 무시하고 짓밟으며 쌓아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배추더미 쪽에 파묻혀 자신이 뱉은 독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 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따스한 햇살 아래 엄마와 저는 선베드에 누워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만 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베큐를 굽고 있었죠. 장모님, 고기 익었습니다. 여기 새우도 아주 잘 구워졌어요. 엄마는 선글라스를 끼고 남편이 대견한 고기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미소를 보니 지난날의 지옥 같았던 김장전쟁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화 있었습니다. 어머님, 최미영 아가씨. 저는 미련 없이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엄마, 좋아? 좋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산다. 근데 김장김치는 올해는 안 담가도 되겠니? 김치? 에이, 엄마. 김치는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운 거 말고 달콤한 것만 먹고 살자. 엄마와 저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0포기의 배추가 가져다준 이 달콤한 승리. 맵고 짜고 쓰라렸던 시집살이의 맛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이 하와이의 칵테일처럼 달콤하고 시원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가면 시어머니와의 2차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김장 매트는 제가 깔았고 칼자루도 제가 쥐었으니까요. 덤빌 때면 덤벼보라죠. 이번엔 김치 싸대기로 안 끝날 테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며느리는 배추 절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 참다가 터진 며느리의 분노는 캡사이신보다 더 맵고 독하다는 것을요. 이상 300포기 김장전쟁의 승전보를 마칩니다.